신규 회원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셔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VIP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호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 VIP 전용 채널을 통해서 저희 보유 종목의 현황 그리고 매매 전략 더불어 방향성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13번 매매했습니다. 그중 93번은 익절을 했고 20번은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익 손절 모두 합산된 총 누적 수익률은 621%입니다. 또한 비중을 반영한 계좌 수익률은 59%를 살짝 웃도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1000만원을 운용했다면 약 590만원의 수익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사항일 뿐더러 오히려 매도하고 더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아서 곤란했던 적도 솔직히 꽤나 있습니다. 즉 저희의 결과는 있는 그대로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칙과 계획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분명한 매매 원칙이 있고 그렇게 계획된 매매만을 진행합니다. 자, 올해는 나름 결과로 증명을 해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저 이호수는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38%, 나스닥 종합은 1.31%, 그리고 S&P 500은 0.8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와중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몰린 하루이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AI 버블론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오라클이 꽤나 강한 상승을 보였던 부분. 오라클의 대표적인 상승 동력은 틱톡과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논란이 좀 커졌던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라클의 매수세가 꽤나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기업의 반등의 트리거가 나왔고 매수세가 몰리니 시장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시금 잊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나쁜 내용 없이 꽤나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반등을 우리가 무조건 반등의 시발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에 대한 내용과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옵션 선물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선물 모두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는데 업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날 만기가 도래한 옵션의 명목 익스포저가 즉 위험에 노출된 명목 금액이 한 7조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래서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1경 500조를 넘어가는 금액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급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수급이 뭐 긍정적이었던 건 맞지만 오늘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옵션들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롤오버가 되는 물량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발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 지난주 일주일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오늘까지 보면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결국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시장이 좀 요동쳤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감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나 장기 자금 운용 세력들은 이번 결정을 좀 다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정상화 과정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속도도 느리고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개인은 금리 인하를 단순히 호재로 해석하기 쉽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해졌는지 그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인하는 늘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로 볼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중요한 거겠죠. 자, 본론으로 일본은 일단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기준금리 0.75%포인트로. 근데 이거는 여전히 중립 수준보다 낮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상의 이유가 위기를 선반영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하기에
하기에는 현재 시장의 배경과 수치 모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는 아직 이 걱정을 시장에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먹어야 할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2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원전주들이 과대낙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매도 물량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두 종목이 대표적일 텐데,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클로가 강한 상승을 보였어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좀 원전주에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흐름 수급 나쁘지 않네 오늘. 저희는 한전기술 한 종목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점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하단에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주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 잔량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데, 또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상단 돌파해주는 그림을 보고 나머지 잔량을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년 포트를 위해서 원전주에 대한 한 종목 편입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이 꽤나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에 대해선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된 자료가 배포되면서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더 부각을 시킨다고 할 때 모든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몰린다기보다는 코스닥 150, 즉 코스닥 내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볼 때 자금을 더 조달을 많이 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맞지만, 부실 기업 혹은 좀비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쳐내겠다는 스탠스도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재무 구조가 좀 많이 안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쳐내져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될 거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내 대형주들 위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 150 내의 종목들을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뭐 많이 보유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3대 종목 중에 하나인 네이버가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0%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나머지 3대 종목 볼까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고점 대비 빠졌지만 여전히 20% 이상 수익 중이고, ST팜 또한 36% 이상 수익 중입니다. 네이버 20%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손실 중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저희는 수익권입니다. 또한 이미 비중 30%에 대해선 분명하게 수익 실현을 해두었어요. 수익 실현 저희가 왜 했습니까? 3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부담감을 좀 덜어내자, 그리고 잔량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관점대로 끝까지 가보자고 했던 이유에 대한 분할 매도였던 겁니다. 네이버 추천했던 그 당시에 분명한 수많은 이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지만, 각설하고 네이버에 대한 저희 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AI가 무너진다. 여전히 저희의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두나무와의 합병을 통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개화 이슈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죠. 저는 결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매도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규 회원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잘 알아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2026년 내년을 위한 포트 편성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도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할 게 없네.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중장기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방향을 캔들 하나하나에 일시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우리가 쫄고 기뻐하고가 아니라 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우리가 흔히 추세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접근을 하는데, 보통 이런 그림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도 잔파동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1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또 커지면서 더 큰 1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추세에 대해서 짧은 추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긴 추세에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을 나누는 결이기도 하겠죠. 주식을 하면서 요즘에 개인들의 의견이나 소통 창구들을 좀 보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글이 좀 많이 보이던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한 달 동안 10% 먹을 거 이틀 동안 10% 먹으면은 그게 훨씬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의 일원칙은, 주식은
우리는 편안해야 합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 프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편안하게 우리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회비용을 일일이 따지고 운운할 거면은 사실 그 끝은 스캘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안 쓸 수가 없고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투기죠. 투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편안하게 그냥 내 자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관점으로 계좌가 조금씩만 불어나면 돼, 이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정답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같은 경우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매수 관점이 있으면 매도 관점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분 만에 10%를 먹을 수 있는 종목과 관점이 있어. 이거는 반대로는 5분 만에 10%를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책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손절선은 2% 뜨기 때문에 뭐 크게 거시기한 거 없어. 그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손익비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고 좋고 합리적인 방안이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 개인 투자자가 여기 잠깐 이탈한다고 바로 매도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관점을 대입해 보았을 때 못한다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높듯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응할 수 있냐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기회비용 혹은 나 오늘 이만큼 벌었어, 야 하루 만에 이만큼 벌었어, 여기에 집중하고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는, 5일은, 한 달은 벌 수도 있겠지, 시장을 저기 하면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한번 잃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망가진 심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급등주, 더욱더 빠르게 내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중도 더 태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가 뭐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다른 뭐 또 위험한 투자 방안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도 버튼을 눌러서 수익 실현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 수익을 내가 같은 관점으로 계속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